지금 못 놀면 반수도 실패. 황당한 얘기지? 지금부터 공부해.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을 텐데 난 반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다리를 조심스럽게 개구리처럼 오므려내는 거야. 그래야 점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남들은 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어딘가로 열심히 바쁘게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자리에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거. 부모님이랑 상의하지 마. 친구들이랑 상의하지 마. 사촌 형제들이랑 상의하지 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오직 너네 혼자 감당할 일이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학교 딱 출력해서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실 때 테이블에 딱 올리고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고 쿨하게 뒤돌아서 2027학년도 반수 필수 팁. 이 영상을 클릭한 애들은 아마 지금 고민이 있을 거야. 내가 수시로 납치를 당했는데 내가 정시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쓰긴 했지만 점수 때문에 도저히 이 학교들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졸업할 자신이 없어. 또 이 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평생 원인 모를 열등감, 원인 모를 패배감에 젖어 살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도전한다고 했을 때 재수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는 말이 공공연한데 반수해가지고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또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쳐. 그 성적만큼 입시 결과가 나타날까? 이렇게 변수가 많고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안 좋은 학교 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일이 지금 내 주위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족 못한 학교를 이제 20살인데 벌써부터 내 인생을 정해놓고 가는 게 맞는 걸까? 막 지금 생각이 계속 회전을 하지.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결국은 원래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이럴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형이나 언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를 했고 올 1년 동안 거칠 과정을 한번 쑥 스킵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반수를 해야 돼. 아니야, 난 반수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이 학교에 만족하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정에 후회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나중에라도. 그래서 오늘 자료의 목적은 지금 너네의 그 흐릿함 이거를 없애버림으로써 계속 생각이 돌고 돌지 없애버림으로써 올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마무리가 될지 그 예측 가능성을 확보를 하면 그에 따라서 내가 노력할 수 있게 되고 또 노력을 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표야. 즉 1년 동안의 입시 단계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게 반수나 독학재수의 입시 단계는 고3이랑은 전혀 다른 사이클이거든. 그거를 개괄적으로 한번 가상으로 훑어보는 것이 목표다라는 점. 그러면서 내가 뭘 주의해야 되고 뭘 감당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훑어보는 것이 목표라는 점 꼭 알아두고. 이 영상의 제목이 죽음에서 돌아온 자지. 내가 이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한 14, 5년 정도 됐는데 몇 년 전에 더 레버런트라는 영화 나왔지. 이 영화 나오니까 어떤 형이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이 자료, 그러니까 영상 만들기 전부터 나는 이거 오프라인에서 자료로 많이 썼거든. 그 자료의 제목으로 써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들이 반수할 때 그 공부는 고3 때에 비해서 전혀 어렵지 않았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는 심리적인 것이다. 남들은 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어딘가로 열심히 바쁘게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자리에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 혼자 구석퉁이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결과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을까? 라는 끊임없는 자기의심. 이 고통이 너무 컸다. 반수나 삼반수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자기 느낌이 이런 거였다. 쉽게 말하면 죽다 살아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목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더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거든 이게. 한번 레버넌트라는 영화 봐봐. 지금 너네의 상황을 정확하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내고 그거를 지나오는지 그 디카프리오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거야.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어쨌든 이런 영상의 취지에 맞춰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자. 일단 반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들어가기 전에 반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 반수를 제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그게 맞춰서 후회 없이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1월엔 뭐해 2월엔 뭐해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별로 주의사항에 들어갈 거야. 보자. 반수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꼭 따져봐 달라.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거지. 첫 번째는 자기의 내신 고려야. 자기의 내신을 따져봤을 때 3.8보다 아래다. 그러면 반수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정시반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흔히 반수는 두 개로 나뉘어 수시반수와 정시반수. 근데 정시반수는 정시만 하는 게 아니야. 수시랑 정시랑 둘 다 하지만 수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논술이랑 학종을 필요에 따라 쓰는 걸 정시반수라고 불러. 근데 수시반수는 아예 수능 공부를 안 하거나 최저 미적용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최저 적용이라면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한 두 과목, 세 과목만 공부를 하거나. 사실은 뭐 너네가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한 두 과목만 공부해도 세 과목에 맞춘 최저는 나올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추기 위한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상위권, 즉 표점은 높지만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상당수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학습량이 확 줄어버려. 거의 35% 정도로 줄어버려. 그러니까 65%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수시만 지원하겠다 나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목표라는 걸 수시 반수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내신이 3.8보다 낮으면은 수시 반수는 안 된다. 물론 3.8보다 낮은 내신으로 수시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런 확률을 보고 1년을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3.8 이하라면 정시 반수, 수시와 정시를 모두 노리는 그 반수를 해야 된다. 학습량이 확 늘어나겠지.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수능을 또 고려를 해야 돼. 자기가 원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치른 그 수능 있잖아. 그 수능이 자기 실력대로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야. 자 보자. 고3 때 너네가 노력을 했어. 그 노력에 맞춰서 실력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그 실력에 맞춰서 점수가 나와. 그런데 과연 이것이 비례하디? 아니지. 주위에서도 너네 친구들 보면 노력한 대로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점수 나온 대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잖아. 막 뒤죽박죽 난리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입시의 불합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수능을 봤을 때 너네가 노력한 만큼 실력이 안 만들어졌어. 하지만 실력대로 점수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지금 학교를 받아들이는 게 나아. 그런데 내가 노력만큼 실력이 만들어졌는데 실력만큼 점수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당일날 똥이 마려웠다, 배가 아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거 말고도 심리적으로 멘탈이 터졌다, 극도로 긴장했다, 그다음 뭐에 씌운 듯이 실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자기의 원래 실력, 노력 말하는 거 아니야?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극단적으로 내가 권하는 바는 아니지만 반수는커녕 그냥 대학교 다니다가 원서 접수하고 그냥 대학생활 했어, 2학기까지. 그다음 수능 시험만 들어갔는데 점수가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그게 뭐냐면은 신체적인 거는 완전히 너네들의 운이었던 거고 심리적인 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니네 나이 또래가 1년 1년 달라. 확실하게 성장을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 나이대거든. 그러니까 고3 때는 자기 실력을 점수로 만들 정도의 어떤 컨디션이나 컨트롤이나 멘탈 능력이 없었는데 대학생을 1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점수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실력대로 점수가 나왔어. 그런데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 실력을 올린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력을 올릴 만큼 공부를 하기에는 대학 생활의 어떤 유혹이 되게 크지. 그래서 수능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번에 실력대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시반수, 수시랑 정시랑 모두 쓰는 거 한 번 더 도전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그 다음에 내 실력대로 점수 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나는 이 대학교 만족 못하겠어.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거긴 해. 한번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고려. 나는 내신 3.8보다 낮아. 이번에 수능도 내 실력대로 점수 나왔어. 하지만 지금 도저히 내가 한 학기 생활해본 결과 이 전공, 이 학문 분야, 이 학부에 맞출 수가 없어.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반수를 고려해야 돼. 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인데,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공부하기 싫거나 공부가 재미없어도 억지로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어. 하지만 그 경쟁의 과정을 통과해서 비슷한 실력을 가진 애들이 모인 게 너네 학과이고, 또 그 학과들, 같은 학문을 하는 학과들이 대학마다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나랑 잘 안 맞는데 열심히 하는 거, 참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절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 분야에서. 그게 현실이야. 즉 자기 전공이 재밌고 자기랑 맞아야 그나마 생존이 가능해.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내가 택한 또는 내가 정시 원서 쓰다 보니까 아니면 수시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잘못 과를 왔어. 근데 한 학기 수업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아니야. 난 절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재미가 없어, 무엇보다. 그러면 도전하고, 재미가 있으면은 그 학벌이, 학교의 레벨이 조금 자기 생각보다 좀 낮더라도, 아래라도 적응하려고,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우선이다. 꼭 명심해주고. 단, 내가 형들이나 언니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 그 학교에나 그 학교에 사람들이 있어. 이 학문 분야와 상관없이.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겼어. 인간관계 또는 그 학교의 행정적인 문화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랑 너무 안 맞아서 내가 좀 왕따 같기도 하고 겉도는 것 같기도 하고 니네들 표현으로 아싸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나 싫어, 반수할래,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한 학기 갖고 전체 8학기 생활을 4년이면 8학기잖아. 가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로 반수하는 애들은 새로운 학교 가도 역시 똑같은 문제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얘들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이걸 너희들이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빠진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생긴 트러블을 이걸로 합리화하지 마. 그런 애들 되게 많아. 이렇게 전화가 와서 자세히 제자들이랑 통화해보면 결국은 이 학문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맞았던 거야.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반수의 요인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아니다, 확실히 이거다 라고 하면 요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다시 도전해야 돼.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너희는 아직은 너무 젊기 때문에, 젊었을 때 1, 2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다시 도전해도 전혀 손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은 독학재수 영상 다음 시리즈거든? 그게 아니잖아. 반수 영상이잖아. 반수라는 것은 자기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돌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수 의사결정 변수가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반수를 언제 결정할 것인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지금 엄마한테 말해버린 애들이 있어. 안 돼. 형들이나 언니들 보면 2월 달에 정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도저히 거기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시 원서 쓴 거 사실이야. 수시에서 정시가 자신 없어서 수시에서 거기 썼던 거 사실이야. 근데 막상 합격증 받고 나니까 다니기 싫어. 만족 못할 것 같아. 남들이 너 어느 대학 다녀? 라고 말할 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즉각적으로 대답 못할 것 같고 주저할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결정해버리는 거지. 근데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은 애들이 지금 2월 달에 나 반수할래요 했다가 이때 가면 이때가 대학교 1학기 기말고사 들어갈 때쯤이거든. 끝날 때쯤이거든. 그럼 이때 가갖고 나 반수 안 할래요 하는 경우도 있고, 반수 생각 없어요 하고 학교에 너무 만족하고 설레요 하다가 불과 4개월 뒤에 나 못 다니겠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아까도 말했잖아. 너희 나이대가 한 달 한 달, 1년 1년, 한 계절 한 계절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애야. 성장이랑 발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라는 뜻이야. 너네 사람이 바뀌어. 인격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어.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건 의미가 없고, 확정은 이때 한다. 이때. 지금은 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걸 알아두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반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 영상의 취지지, 결정하라 고 해서 이걸 2월 달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일단 반수는 이런 사이클이구나 하고 알아두고 한 학기 대학생활을 하면서 확정은 이때 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요 자신이 없으면 반수하지 마. 너네가 지금 놀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못 놀면 반수도 실패해. 황당한 얘기지? 지금 너네 자신도 그렇고 또 친했던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혹시 너네가 대학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 알면 지금부터 공부해,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을 텐데 난 반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할게. 너네가 개구리 본 적 있을 거야. 개구리가 점프를 하지. 그 다음에 바닥에 착지하는 거 본 적 있니? 다리가 쭉 뻗은 상태로 착지해. 다리가 또 오므린 상태로 착지하는 개구리는 없어. 점프를 할 때 다리가 쭉 펴졌기 때문에 그대로 척파덕 하면서 착지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졌으면은 다시 재점프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 오므려. 그 다음에야 다시 점프할 수가 있어. 지금 너네가 바닥에 철푸덕 하고 다리를 뻗은 상태로 쭉 널브러져 있는 상태야. 너네는 공부를 열심히 했건 열심히 하지 않았건, 너네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든 머리가 나쁜 학생이든, 점수를 잘 맞은 학생이든 못 맞은 학생이든 차별 없이 사회는 너희들한테 똑같은 압력을 줬어. 이거 해야 돼, 몇 월까지 점수 얼마큼 올려야 돼, 대학 못 가면 큰일 나, 말고 너희들 압력을 줬지. 그래서 너네들 두뇌 피질은 지금 쪼글쪼글해져 있어. 마치 반신욕 하려고 30분 동안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손바닥이 쪼글쪼글해지지? 불어가지고 그것처럼 쪼글쪼글해져 있어. 다리가 쭉 뻗어져 있단 말이야. 축 늘어져 있어. 다시 재도약할 방법이 없어. 너네가 장담하는데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잠깐 2, 3주, 뭐 길어야 한 3, 4주는 공부 잘 될 수도 있어.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충격받아서 그래. 지금 너네한테 주어진 그 대학 입시 결과에 충격받았기 때문에 잠깐 잘 되는 거지. 고3 생활 해봤잖아. 그것이 1년 내내 유지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공부 잘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9월 10월에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단계일 뿐이야. 근데 지금부터 9월 10월 그 시즌에 가기 전까지 너네가 슬럼프에 왔다가 쭉 늘어졌다가 퍼졌다가 머리가 헛돌다가 그 과정을 고3 때도 거쳤잖아. 그거 재수 때 더 심하게 와. 나는 재종반에서만 8년을 있었어. 처음에 재종반 개강할 때 성적이랑 마지막에 수능 성적이랑 거의 이거는 비례는커녕 정반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 정도야. 너네가 지금 노는 거는 그 쭈글쭈글해진 두뇌 피지를 펴는 거야. 너네가 지금 노는 거는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바닥에 철퍼덕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조심스럽게 개구리처럼 오므려내는 거야. 그래야 점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노는 거라고 착각하는 애들 있어. 왜냐면 고3 때 너네에게 논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왜냐면 고3 때는 너네가 뭐든 하고 싶은 걸 하면 바로 비행청 소년이야. 왜냐면 너네가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노는 거는 그게 아니야. 너네가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침대에 누워서 푹 자고 먹고 싶으면 배달시켜 먹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노는 게 아니야. 즉 너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희 뇌는 더 많이 생각을 해. 무슨 생각? 아까 말했던 그 고민. 지금 이 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 대학교에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반수나 재수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 성적이 오른다고 해서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내가 고3 때 걔보다 공부 잘했는데 어떻게 걔가 지금 나보다 좋은 대학교 갔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너희들 머릿속을 지배하게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너희들 뇌를 거기서부터 구출해내야 돼. 그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뭐를 해야 돼요? 라고 내가 예를 들기가 뭐한 게,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관심사가 달라서 내가 뭐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형들이나 언니들 중에 이제 재밌는 사례 몇 가지를 들면은 사진을 되게 좋아해서, 뭐 대단한 카메라도 아니야. 그냥 휴대폰 사진 들고 청계천 걸으면서, 집 앞에 산책 말고 청계천 걸으면서 사진을 120장 찍어 오겠다. 그게 목표야. 딱 잡고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언니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강아지 이렇게 케어하고 건강 관리하고 뭐 훈련시키고 하는 게 되게 비싸다며 책들이.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는 곳 말고 서고 있지? 서고 가서 그런 책들을 한 4시간 정도 보고 오는 거야. 너무 재미있는 거니까 자기한테는. 그 다음에 어떤 형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영풍문고, 종로의 영풍문고 가가지고 헌팅하고 오기. 너무 부끄럽잖아. 거절당할까봐. 그래도 한 번은 내가 헌팅하고 오겠다. 거기서 그거 목표 잡고 가는 형들도 있어. 정말로 뭐가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헌팅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계획을 세워야 돼.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할 건데 계획을 딱 세워서 오늘은 뭐 한다, 내일은 뭐 한다, 내일은 뭐 한다. 뭔가를 해야 돼. 뇌가 감히 입시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뇌가 감히 고민을 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뇌를 그곳에 노출시켜줘야, 그래야 다리를 오므릴 수가 있고, 그래야 너네 두뇌 피줄에 그 쭈글쭈글해진 게 펴져. 그래야 다시 공부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스퍼트를 낼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고, 지금 내가 이거 자신 없다 그러면 반수하지 마. 반수해도 중간에 어차피 퍼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반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랑 상의하지 마, 친구들이랑 상의하지 마, 사촌 형제들이랑 상의하지 마. 그 다음에 반수를 실행하는 동안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오직 너네 혼자 감당할 일이야. 무슨 얘기냐면 형들이나 언니들 이런 얘기 많이 해. 한 8월 말 9월 때쯤 되면은 이런 환청이 들린대. 친구들의 환청. 걔 거기 합격했는데 다시 반수했다가 겨우 거기 갔다며? 막 이런 거. 친구들이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뭐 환청이 들리고, 지금 너네 만족 못하는 그 학교 부모님도 만족 못하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한테 찍소리 못하지 부모님이. 분명히 부모님 얼굴에 불만족이 보여. 근데 너희들한테 대놓고 말은 안 해. 맞지? 그래서 너네는 방 안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 하면서 그릇만 조금 쩔그럽게도 가슴이 철렁. 그 다음에 고3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엄마 치킨 시켜줘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쉽게 안 나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 8월 9월에 막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잡념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실패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면 돼. 근데 지금은 마치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다잡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이 결과에 대해서 나 혼자 실망하면 될걸, 내 주위 사람들까지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라는 그 어마어마한 압박이, 이건 재수나 반수나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을 옥죄어서 공부 페이스를 더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일반적이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요 하다가 말 것 같아요. 저는 배수진을 쳐야겠어요. 전 차라리 그렇게 쪽팔린 상황으로 배수진을 칠 거예요. 야,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배수진 쳐서 어떻게 된지 알잖아. 배수 쳤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해놔야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도 쪽팔려 살 것 같아. 요 정도 의지력밖에 안 되는 애들은 다 말해놔도 나중에 공부 똑같이 안 해. 왜냐면 그 쪽팔림이 점점점 희석되고 점점점 익숙해지거든. 이거 똑같이 실패해. 절대 안 되는 일. 너네 고3 때 입시하는 동안 너네 부모님도 같이 입시했어. 똑같이 노력했고 똑같이 설레었다가 똑같이 실망했어. 근데 너네 때문에 위에 말한 이런 기준으로 너네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 그 고생을 왜 부모님까지 같이 시키니? 너네 혼자 고생해. 그럴 때 더 큰 힘이나 뒤에서 설명할 건데 선생님 개인 주관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뇌과학적인 이론이야. 부모님은 편하게 놔둬. 당장은 불만족스러워 보여도 얘가 이 학교에 착실하게 만족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 편해져.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합격증 딱 출력해서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실 때 테이블 위에 딱 올리고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고 쿨하게 뒤돌아서 너네 방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전략이야. 실패하면 너네 혼자 실망하고 너네 혼자 고통스럽고 말자고, 성공하면 나누고. 이거 꼭 명심하기 바란다. 자, 이제 결론 났어. 나 너희들한테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반드시 이것만큼은 고려해서 반수 여부를 결정해라를 설명을 했어, 이번 영상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2시간 정도만 생각을 해. 그 이상도 오히려 필요 없고, 그 이상 생각해봐야 뭐 잡념일 뿐이고, 2시간보다 이하는 조금 촉박하고, 그리고 2시간 정도 생각을 해서 나 반수를 결정했어 한 애들만 이제 두 번째 영상, 본격적으로 반수 필수 팁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는 이번 영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상.